안녕하십니까. 교육창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광주 특히 중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게 된 동기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바뀌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인 간, 그 다음에 학교 간, 그리고 시도 교육청 간의 어떤 서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특히 경쟁을 부추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고,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늘어나고, 이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이런 업무가 이렇게 증가된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없애자.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안 보게 됐습니다. 표집 학생들 3%만 이번에 봤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시도교육청에,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도 이 시험 문제가 이미 왔습니다. 배달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험 5일 앞두고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도 3% 학생만, 표집 학생 3% 학생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지가 아마 교육청에 있을 걸로 압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이렇게 시험지가 배부됐고, 그런 상황에서 표집 학생만 시험을 봐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전체 학생, 다시 말하면 모집단,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을 표집 학생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표집 학생들의 성적 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렇게 공시하면, 이제 학교나 이 학부모님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 학생들만 보고 그 학생들만 이렇게 분석해서 그 결과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것이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표집 3% 학생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표집 3% 학생의 성적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 즉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예언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은 앞으로 아마도 교육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이런 시험을 없애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중학교 지금 학생들, 3학년들, 지금까지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봤습니다만 이제 안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폐지됐다고도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학교 광주광역시 중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없고,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인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을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한
이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지금 우리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행복한 학교, 그거 행복한 학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발견하고, 그들의 결손을 보충시키고, 그들 하는 이러한 그 교육적인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한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2017년도 성적은 안 나오니까, 우리 광주시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우리가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작년입니다. 작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기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통계 2012년부터 16년, 여기는 그 5년간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5년간. 중학교 3학년, 우리 광주 중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은 17개 시도에서 국어, 수학, 영어를 전부 합친 지금 이야기입니다. 4위를 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4위. 이 말은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시도 광역시, 특광역시, 그 다음에 시도를 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농촌하고 이거 좀 어떤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8개 특광역시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8개 특광역시요. 그러면 8개 특광역시에서 우리 광주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등이냐? 1등입니다. 1위. 1위란 말은 제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고로 많다.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이건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고등학생은 어쩌냐? 고등학생은 5년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11위를 했습니다. 11번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 그러면 이제 평균 이하예요. 그런데 8개 그러면 특광역시에서는 몇 위를 했느냐? 4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거기는 이제 평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2학년들은 중학생보다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조금 적다. 아마 8개 특광역시, 8개 특광역시에서 한 중간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보통 학력 이상 학생 수는 어쩌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을 지금 국영수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는 8개 특광역시에서 7위를 했습니다. 7번째 성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은 1, 2가 안 좋죠. 많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학력 이상은 1, 2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등. 우수한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통 학력 이상 통계를 내보니까 광주는 8개 특광역시 중에서 7위를 했다. 7번째. 꼴찌에서 2번째. 이게 중학교 3학년을 얘기합니다. 아주 성적이 이것도 안 좋죠. 그리고 고등학교 그러면 2학년은 몇 위를 했느냐? 고등학교 2학년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5위. 그러면 이것은 평균 이하죠. 고등학생도. 중학생이 더 못했고 고등학생은 좀 잘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광주 학생들은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2016년 작년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성적입니다. 국영수를 이걸 합친 겁니다. 보통 학력 이상 중학생이요. 중학교 3학년들 보통 학력 이상은 학생은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를 했습니다. 12위. 순위가요. 그 보통 학력 이상은 12위를 했어요. 그런데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그럼 몇 위를 했느냐?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요. 1위를 했습니다. 1위. 그러면 이 보통 학력 8위를 했습니다. 잘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이 전체 17개 시도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요 12위를 했고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8위를 했습니다. 8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8위를 했어요. 이것이 보통 학력이요. 그럼 이거는 꼴찌를 했다. 보통 학력 이상 학생 수가 제일 작다 이 말입니다. 8개 특광역시 중에서 16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어쨌느냐? 17개 시도 중에서는 공동 3위를 했습니다. 공동 3위란 말은요, 잘한 것이 아니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1위, 2위, 3위가 제일 수가 많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많다 이 말이죠. 기초 학생, 미달 학생이 이것도 아주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8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 다시 말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16학년 때입니다. 중에서 1위를 했고 제일 많고 보통 학력 이상 이 학생 수는 8위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 수는 제일 적습니다. 이거는 8개 중학교 3학년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하위다. 맨 끝 꼴찌다.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2016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어쩌느냐? 고등학교 2학년은요, 보통 학력 이상은 17개 시도 중에서 8위를 했습니다. 8위. 그러면 이 보통 학력 이상이 8위다 그러면 중상은 했죠. 그리고 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몇 위를 했느냐? 5위를 했습니다. 8개 특광역시 5위. 그러면 중하위죠. 고등학생들의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또 따져보면요. 17개 시도 중에서는 12위를 했습니다. 12위. 기초학력 미달이요. 12위. 그리고 8개 광역시 중에서는 4위를 했습니다. 네 번째요. 이것도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나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16학년 때도 조금 낫긴 하다. 그러나 전혀 좋은 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교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그 학력은 8개 광역시 중에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나 제일 하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8개 그 특광역시 이제 이 학교하고 이제 광역시의 그 교육청 그 결과하고 이제 우리 이 광주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것을 그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교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어는요,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국어는 11년부터 한번 쭉 보면은요, 국어요. 우리 국어입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거기 그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국어는 2011년에 2등, 12년에 1등, 3등, 1등, 지금 이 기초학력 미달을 얘기합니다. 1등. 14, 15, 16, 계속 1등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이 1등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8개 특광역 중에서 제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수학은 어쩌냐? 수학도요, 거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4, 15, 16, 전부 다 이것도 1등입니다.
수학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8개 특광역에서 제일 많다, 우리 광주가. 그럼 영어는 어쩌냐? 영어는 14, 15, 16 보면은요, 2등, 1등, 1등. 영어도 이게 1등입니다. 1위. 제일 많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8개 특광역 중에서 제일 많다. 년도별 왔을 때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년도 1등, 15년도 1등, 16년도 1등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요. 고등학교는 그럼 어쩌냐? 고등학교는 지금 11년부터 16년 그 표를 보십시오. 보면은 2위, 3위, 2위, 3위, 2위, 3위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15년에 2위, 16년에 3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8개 광역시 중에서 이렇게 16년은 8위, 그 다음에 15년은 2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기초미달 학교를 얘기합니다. 1등은 안 했지만은 2, 3위를 했어요. 이것도 불명예 쓰는 일이죠. 그 다음에 수학을 보면은 수학은 3위로 되어 있습니다. 3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은 영어도 2, 3위, 이게 3위 정도 돼요. 3위. 그래서 이 학년도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를 쭉 이렇게 봐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성적이 아주 안 좋고 고등학교 학생도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된다. 그러나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어쩌냐? 이것을 한번 보면요. 국어는 지금 8개 광역시하고 비교한 겁니다. 특광역시하고. 국어는 그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국어는 11년에 5위, 8위, 7위, 8위, 8위, 8위. 8위입니다. 8위. 14, 15, 16. 우리 광주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8위입니다. 보통 학력이요. 학생이. 그러면 이건 꼴찌 아닙니까? 수학은요. 수학은 보면은 7위, 7위, 7위 계속 7위 하다가 15년에 6위, 16년에 6위. 7위, 6위. 이것도 엄청 성적이 나쁜 거죠. 영어요. 영어는 보시면 그 표 보시면 알겠습니다. 12년, 13년, 14년 7위, 7위, 7위 하다가 15년 8위, 16년 8위 했어요. 계속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이 중학교 학생들은.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광주 학생들이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왜 이렇게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를 할까요? 그럼 과거는 어쨌느냐? 과거 교육감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과거 교육감 시절에는요, 국어가 4위였어요. 2010년. 지금은 8위입니다. 수학은 2위였습니다. 지금 6위입니다. 영어도 2위였어요. 지금 8위입니다. 과거 교육감과 현 교육감 시절 비교하면요, 엄청난 2배, 3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도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도 11년부터 쭉 보면 1위, 1위, 2위, 1위, 2위,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6년 5위를 해버렸어요. 5위. 8개 특광역시 중에서 5위를 했다. 보통 학력이. 이건 뭐 아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학은 그럼 어쩌냐? 수학은 1위, 4위, 4위, 5위, 5위, 5위를 했어요. 수학도 5위. 영어는요? 영어도 1위, 3위 쭉 이렇게 저변은 잘했어요. 그러다가 영어도 5위를 했어요. 5위. 이것도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중학교 3학년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평균적으로 봐서 국어, 수학, 영어 할 때 국어하고 영어는 8위로 최하위고 영어는 6, 7위. 이것도 하위로 볼 수 있죠. 고등학생은 한 5위 정도, 평균적으로 5위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13, 14, 15, 16 여기 보면은요 5위 정도. 국어, 수학, 영어가 5위. 자, 여기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봐봐야 됩니다.
지금 그 국어 성적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국어를 보면은 이 보통학력 이상 비율하고 기초학력 이상 비율을 이제 그 17개 시도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만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우리 국어요. 우리 3학년들 국어. 그러면, 우리 3학년 국어는, 몇이나 하고 있는가? 지금 몇이나 하고 있는가?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은, 2011년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8위, 16위, 12위, 16위, 17위, 17위. 17개 시도에서 17위를 한다고 말입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17위. 아까 좀 전에는 8개 광역시 중에서는 8위가 있어요. 꼴찌였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이상한 것도 아니죠. 좀 이상하죠, 사실은. 이럴 수가 없죠.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광주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요. 16년도는 17위요. 15년도는 공동 15위요. 14년도에는 16위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이거 거짓이었습니다. 수학을 보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지금 국어가 16년에 17위, 15년에 공동 15위, 그 다음에 14년에 16위 이랬거든요. 2012년도 16위거든요. 근데 과거 교육감 시절은 그럼 몇이었냐? 2010년. 국어가 5위였습니다. 5위가 17위로 떨어졌다가 말입니다. 근데 17위라고 해서 불명스럽잖아요. 17개 시도에서 제일 꼴찌니까. 수학은 과거 교육감 시절에는 2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학력 이상이. 두 번째로 잘했어요. 근데 이게 5위, 10위, 11위, 12위, 9위, 10위였고 이게 7위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요. 10위, 11위도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9위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16년에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도 7위예요, 7위. 2위가 7위로 되었다 이거예요. 영어는 뭐냐? 영어도 2010년 과거 교육감 시절은 2위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 보면은 5위, 12, 12, 12, 12, 12 계속 떨어져요. 그래갖고 15년도 12위, 16년도 12위. 그렇게 영어가 과거 교육감 때 2위였는데 10위까지 떨어졌다. 자,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생 어쩌냐? 보통학력 이상이. 고등학교도 보면요. 국어가 11, 12, 14니까 그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1위, 2위, 3위, 1위 하다가 15년에 공동 4위, 16년에 7위로 떨어졌습니다. 7위, 7번째로. 근데 이건 거기 표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에 1위였어요. 2010년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과거 교육감 시절입니다. 국어도 1위, 수학도 1위, 영어도 1위였어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현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수학은 또 1위에서 1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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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위, 8위로 떨어졌어요. 수학은 8위입니다. 영어는 어쩌냐? 영어는 교육감 시절에 과거 교육감 시절에 1위였던 것이 그 다음 해는 1위를 했어요. 좀 계속해서 성적이 이제 그 학생들이 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다가 4위, 6위, 공동 4위, 7위, 7위. 영어가 7위면 참 이게 지금 현재 여기 7위라는 것은요. 17개 시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8개가 아닙니다. 17개 시도를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학생들의 성적이 과거 교육감 시절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능시험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그 결과를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예년과 똑같이 우리 광주 학생들 뭐 수능 최고 수준이라든지 뭐 2등, 수능 2등이라든지 이런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점수 평균이 2위예요. 그러나 2위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앞으로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2위를, 평균 2위를 유지해왔어요. 2위. 2위 이하 3위 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1위 된 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고, 실은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도해줘야 됩니다. 금년 수능 어떻습니까? 상위급 학생들 수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즉, 현재 교육감 재임 시절 중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8, 9등급, 하위급 학생들도 이제 많아져 버렸어요. 제일 많아졌어요. 그렇게 7개년도 중에서 제일 많다고 말해 수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도 보면 그런 말은 또 아래가 좀 써 있어요. 상위급 학생은 줄고 하위급 학생은 늘었다. 간단히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시민이나 학부모님들은 신문에서 큰 앞에 타이틀만 보잖아요. 보고는 성적이 좋다더라. 이제 우리가 좀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수능 점점 수능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내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2등 해온 표준점수 평균 대구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우리 광주 학생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합격하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없애버렸다. 교육감들이. 그리고 그 3% 학생들의 그 성적 결과도 시교육청,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공시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보도를 듣고요. 이 교육부 그 자료를 보고 저는 사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지가 이미 교육청에 지금 와 있는데 그걸 왜 사장시킵니까? 진정으로 우리 교육감들이 광주시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력을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을 정말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험을 같이 봐줘야죠. 시험지가 왔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교육의 발전보다는 퇴보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됩니다.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창의융합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참여형 수업을 해야 되고 결과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해야 되고 또 등등 수업도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토론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이런 등등 이런 걸 해야 되고 평가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과정평가, 수행평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평가도요 수행평가도 중요하지만은 형성평가 해야 됩니다. 형성평가 쉽지 않습니다. 여튼 이론은 좋아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융합의 인재가 되려면은요 가장 기본이 뭐냐? 기초학력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창의성 안 나옵니다. 첫째 기초학력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버리면요 절대 행복한 학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도 교육청도 뭐라고 합니까?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질문 있는 교실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 있는 교실?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요, 질문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뭘 알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빨리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험을 봐야죠. 몇 명이나 과연 있는가? 학교별로 해가지고, 기초학년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는, 그 좀 잘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교육감 지도 감독권 아닙니까? 장학 지도권이고. 근데 교육감들부터 시험 보지 말자. 표집 3% 학생들만 통계 내고, 나머지는 가르쳐 주지 말자, 그 내용.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기초학년 미달 학생을 찾아내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지금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광주광역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만은 누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광주만 비판하느냐? 근데 이거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 학력을 올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감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7개 시도에서 17등 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맨 꼴찌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현실을 우리 학부형님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육감님도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가 실력 광주의 전통은 다시 찾을 수 없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꼴찌는 안 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고 수시 전형 올인,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쪽으로 이렇게 입시 지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만 우리가 올인하다가는 우리 광주 우수 인재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광주의 학력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잘 좀 우리 교육 정책을 세워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